스피디하게 봅시다. 자, 이쪽부터 이쪽은 그냥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허우대만 그냥 뭔가 지문만 그렇게 보고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인간이 시작했던 그 농업 있죠? 농업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쭉 발전해 왔는가 인간사의 기본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농업이 건드렸던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킨 다음에 뭔가 변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A1이 modifica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화와 관련된 유의어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아마 다 본 적 있는 단어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vulnerable이 취약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정적 어감을 갖고 있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취약한과 관련된 단어 다 잡았어요.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A2입니다. 그래서 exposed부터 특히 susceptible이랑 unstable, 그 다음에 끝에 있는 prone 있죠. 이 세 단어는 핵심입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A2에 있는 단어는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 defects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의 핵심과 반대되는 선 어휘예요. 그러면은 함정 파가지고 중간에 낚을 수 있겠죠. 그래서 defect와 관련된 어휘도 다 아셔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있는 단어들 특히 다 아실 겁니다. 특히 flaws 정도, flaw는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A3 defects 다음 줄에 오른쪽에 보면 인슈 혼자 동그라미 밑줄만 그어져있죠. 거기 A4예요. 제가 차마 A4를 까먹고 못 써갖고 거기 A4 써주시면 되고요. 인슈어는 보장하다라는 거니까 guarantee, secure, confirm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중간고사 때부터 유구하게 너네가 계속 외웠던 단어들만 주구장창 있어요. 그래서 어휘의 중요성으로 치면 되게 중요한 단어이나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해서 단어 뭐 됐네 이러지 마시고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A5는 사실 equilibrium은 조금 오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의외로 문어체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equilibrium은 완벽한 평형 상태라는 뜻이라서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잡았고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A5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핵심 주제와 연결된 게 밸런스니까 그래서 밸런스와 관련된 유형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문법 순서에 아니 안경 한 번에 안 들어갔어. 자, 문법은 딱히 중요한 건 없고요. 네, 그나마 좀 괄목할만하게 띠트의 가정 복수인 건데 이거 가지고 문제 출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너네 객관식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면 내생 주격이죠. 뒤에 바로 동사 나오니까. 자, 가정법을 나타내는 건 조동사 플러스 완료형이죠. 그래서 would have been realized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가정법 과거 완료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해보면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인간의 농업에서의 그 혁신은 완전히 열어제꼈다. 변화를. 그게 사과, 튤립, 포테이토 같은 작물들인데 그 작물들이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식물의 자연스러운 번식 사이클, 주기에 의해서.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개입이 없었으면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정법을 통해서 그걸 그냥 표현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정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인간의 개입 덕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저걸 가정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죠? 오늘 정발고 학생들 상태 많이 안 좋은데 수행평가 요즘 빡세? 너가 좀 세팅 얘기하는 거니까 수행평가 한두 개만 들려보네. 백마고도 지금 수행평가도 심하는데 이러면서 무슨 시험을 공부하라고 이제 힘들어 죽겠지. 자, 그 다음에 D3는 그냥 우리 남겨두다 humankind의 취약한 상태로. 그래서 형용사 자리예요. 주어 자리가. 이건 중학교 문법이고요.
자, in order to 부정사는요, 그냥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in order to라고 하면 그냥 다 무조건 뭐라고 하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efects that monocultures of plants can introduce. introduce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므로 생략할 수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이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B2 말고는 딱히 불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네? 자, 다음 문장 4쪽. 그러니까 이거 영작하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아시면 되냐면 실제로 이거를 가정문이 아닌 그냥 일반 평사문으로 치환하면 어떻게 쓰이냐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that were realized thanks to human innovation.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문장으로 치환됐을 때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는 그냥 한글로만 썼잖아요. 영어로도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 얘기하면 were realized, 실현되었다. 인간의 혁신 덕분에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치? 자, 또 읽고 볼게요. 아까도 보셨듯이 인간이 농업에서 일으킨 혁명 덕분에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인류의 농업 혁신 덕분에 다양한 품종이 탄생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농업 혁신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modification이 뭐로 내려가냐면 this cultivation process. 그래서 이러한 경작 과정이 만들어냈어요.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 consumers look for in their grocery stores. 그래서 우리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의 뭐 수박이라든가 딸기 같은 그런 품종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던 건 다 이때의 개혁 덕분, 혁명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를 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작물 대다수는 농업 혁신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화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까지는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농업 혁신 덕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거 얘기를 하면 however, 그러니까 흐름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화제가 전환된다는 거. 그래서 3번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However, 근데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 오늘 뭐 단어 좀 다 보셨을 테니까 a few variety of 하면은 몇 가지의 다양성. 그러니까 해봐야 종류가 한 두세 개에서 많아봐야 대여섯 개 남짓이라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경작되는 crop 수확물에 우리가 의존하는 건 can leave humankind 인류를 뭐 할 수 있다? 매우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뭐하면 꼴랑 몇 가지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to starvation 굶주릴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and agricultural loss 농업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막 흉작임 그러니까 작황 상태가 좋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기다 그 어떤 것도 빨간색으로 키워도 안 썼죠. 여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잘 생산되는 몇 가지 작물에만 의존하면 인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예시를 아일랜드 대기근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일랜드 대기근 때 죽은 사람만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래서 이 예시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example, 1,000,000 people died over the course of 3 years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왜냐면 실제로 아일랜드 애들 놀릴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포테이토, 감자 갖고 놀리는 거거든. 아일랜드. 그러니까 되게 치욕스러운 역사 갖고 놀리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 와서 어이 조센진 이런 거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거의. 그런 느낌의 거의 나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일랜드 애들이 포테이토, 즉 감자의 의존도가 되게 높았어요. 지금 감자 이거 감자 갖고 지금 배우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왜냐면 감자가 되게 억척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되게 각광받던 작물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지나치게 의존을 해버리면 이제 무슨 대참사가 일어났다?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와 표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부정적 서술로 나와보고 있습니다. 자, 5, 6번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5, 6번이 제일 중요해.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cultivated plants. 자, symbiotic 오늘 단어장에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이거? 씀이 뭐냐면 함께고요. 바이오가 생명이라는 뜻이야. 서로 함께 상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상생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계속 작물을 계속 캐면서 인류도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 바이오다이버시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생물 다양성을 확장해야 된다. 모노컬처라고 돼 있는데 얘들 모노라는 말이 하나라는 뜻이야. 모노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 스피커에 모노랑 스테레오라고 하잖아. 모노는 한 채널에서 또 얘기하는 나오는 거고 스테레오는 두 개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모노토너스가 뭐예요? 흐름이 하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단조롭다, 지루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컬처면 단일 경작. 그러니까 한 땅에서 하나만 캐는 거야. 여러 개 캐는 게 아니라. 그럼 당연히 그거는 디펙트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 함정 조심해야 돼. 이걸로 함정할 거야. 어휘로. 알겠지? 그래서 단일 경작의 결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단일 경작하지 말자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5, 6번을 한꺼번에 잡으면 그래서 planting seeds of all kinds.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biodiversity가 뭐로 연결된 거야? 최대한 지금 별로 돈이 안 된다, 별로 잠재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심고 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의 수명을 보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류의 존속이라고 쓸게요. 영원한 지속을 위해서는 단일 경작을 지양하고 최대한 많은 종류의 작물을 경작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응축해서 표현하면 생물 다양성을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게 사실 이거 다른 질문에 연계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중진국들 있죠. 농업에 의존하는 중진국 이하 국가들은 다 모노컬처밖에 못해요. 돈이 안. 에티오피아 하면 전화 못 떠올라. 커피. 그러니까 걔네 커피만 몰빵해.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국민들이 굶어 죽어. 그렇게 되면 플랜테이션 갖고 있는 일부의 대농장을 소유한 지주만 배불리는 거잖아.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되게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면 우리 인류 존속의 위험이 처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어떤 땅은 되게 극심한 가뭄이고 어떤 땅은 극심한 홍수가 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좀 대두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생물 다양성. 그래서 니네 돈 되는 것만 캐지 말고 그리고 환경 해치지 말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래서 마무리에서 보시면요. Balance must be struck.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한 국가에 여기 봐 윌더니스라 되어 있잖아. 자연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결국 그거죠. 돈이 되는 작물. 인간의 욕심과 자연 보존,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보존이죠.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거들 뿐이야 1, 2번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들이 나오죠. 이러면 딱 봐도 문제 뭐 내기 좋아요? 순서별 문제 내기 좋죠. 그래서 이 집은 순서별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순서 문제. 3번의 기수점으로 흐름이 뒤집히니까. 그리고 지문이 길어서 순서별 문제를 출제될 여지가 꽤 있습니다. 됐나요? 다 하신 분 맨 앞에 1쪽으로 오세요. 제가 이거 지워도 되지? 농업에서 경제성만 지나치게 고려하면 안 된다. 너도 같이 하자. 생물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중심 내용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서 지문 주제 일부러 디테일하게 쓸게요. 길게. 농업에서 경제성만 지나치게 고려하면 안 된다. 생물 다양성의 고려도 필요하다. 경제성은요, 제가 profitability라고 잡아줄게요. 수익성이죠. profitability. 요 단어 조심하세요.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에서. 자, 수익성이라는. 요거는 중심 내용 순서가 유력합니다. 지금 보니까 두 개 키워드로 끊기니까 요약도 나올 수 있겠어요. 세 개로 보세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8쪽. 8쪽 내용 좀 어려워요. 8쪽 내용 아세요? 이거? 5번? 10번? 지훈아? 10번 내용 알아요? 10번 지금 넘어갔어. 필기 다 했어? 10번으로 오세요. 잘 모르겠으면 7쪽에 한글 읽으세요. 자, 이건 좀 시간 드릴게요. 7쪽에 한글 좀 읽고 오세요. 모르겠으면.
다 됐으면 8쪽으로 오세요. 해도 돼? 지금 나갈게. 이거 조세제도예요. 조세. 세금 걷는 거. 자, 그래서 세금 걷는 거에서 일단은 뭔가를 뛰어넘는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go beyond는 그래서 제가 초월하다라고 해서 단어 다 잡아드렸어요. The surpass, exceed, transcend 이거 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moral, 도덕적인이라는 단어는 ethical, decent, principled, just. just는 정당한, 올바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explicit, 명료한. 그래서 요거 아마 제가 알기로 1권에서 한 번 더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왔던 단어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 베이브는 애매모호한, 희미한이라는 뜻이고요. discourage부터 해서 deterrent, 특히 deterrent 억제책, obstacle, curb, restraint, impediment, check, hindrance. 특히 hindrance 이번에 6월 평가 고3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왔거든요. hindrance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A3랑 A5 있죠.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질문 제가 그냥 가장 나올 것 같은 유력한 단어만 찝어서 그런데 여러분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질문 얼마든지 어휘 문제를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다 외우시고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 이번은. 그래서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문법은 사실 그냥 그래요. 보잘것은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마냥 무시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문법이랑 결합한 서술형 대기가 딱인데 서술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그런가 보다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 무슨 뜻? 뭐뭐인 사람들. 그래서 the rich 하면 부자인 사람들,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 이거 그냥 안 쓰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해석이 좀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요. 자,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요. But the expressive dimension of taxation,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불과하는 것의 표현적인 측면은 goes beyond, 훨씬 뛰어넘는다. Debate, 토론을. 근데 뭐에 대한 토론이냐면 공정에 대한 토론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공정성 말고 또 있다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go beyond 이걸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에 종착지 얘기하는 거야. 뛰어넘었다며.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moral judgments, 도덕적인 판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토론을 뛰어넘어서 결국 도덕적인 판단으로 귀결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툴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전치사 투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moral judgments societies make about which 또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한 친구가 있어. 선생님 이거 about which니까 전체부터 관계대명사예요? 라고 얘기하시던데 아니에요. 여기서 끊겨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social societies make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즉 관계절이에요. 왜냐면 목적격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타동사죠.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내는 도덕적 판단이래요. 근데 그 판단이 뭐에 대한 거냐면 which는 의문사예요. 관계사가 아니라. 그래서 해석할 때 which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느 행동이 worthy, 가치가 있냐, 명예와 인정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and 그리고 자 이것도 의문사예요. 어느 것이 그리고 이 원스는 누구 가리키냐면 activities 가리키죠. 어느 활동이 반드시 절제되어야 되냐, 하지 못하게 단념시켜야 되냐 이런 뜻입니다. 어떤 행동은 하도록 유도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도록 유도할지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까지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는 행위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because they seek to discourage activities. activities가 discourage의 목적어잖아요. 근데 그게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분사구가 앞에 있는 활동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월이니까 친구 찾아주셔야죠. 그래서 5월의 친구는 누구냐? We do not take income to express. 자, 이거 보면 우리는 do not tax,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tax가 동사로 씁니다. income, 소득에. 우리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 소득에. 뭐 하기 위해서?
express disapproval of paid employment. 요구,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야. 아니면 to discourage라 돼 있죠. 그래서 to 부정사원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discourage 낙담시키기, 단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왔죠? 부정어가 맨 앞에 나오면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어는 sales tax예요. 단수니까 is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치 부문입니다. 그 얘도 아까 consider랑 똑같이 intended as a deterrent to buying things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tax를 수식하는 어거분사 부과되겠다 라고 하시면 돼요. 문법은 해석을 정확하게 데 있어서 막힘이 없는 정도로만 연구하시면 돼요.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문장 단위에서 좀 이걸 같이 좀 보면 누월이 무슨 뜻이에요? 누월은 5월에다가 노 붙인 거예요. 앞에 좀 5월 보이세요? 그죠? 5월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 보면 두 낫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거 하는 것도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도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월은 보통 이런 식으로 올 때 맨 앞에 누월을 넣어서 도치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를 서술형으로 출제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월을 넣으면 도치가 된다 정도만 이해하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주어가 너무 쉬워서. 그렇죠? 자, 우리는 대부분 taxation, 과세에 있어서는 공정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의 공정함은 뭐겠어? 부자는 그만큼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그만큼 덜 내게 하는 게 조세 정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게 조세 정의예요. 그래서 과세에서 주로 과세 정의가 논의된다.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주로라고 했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다라는 게 있을 때 보통 쓰는 말 아니야? 너네가 보통 주로 이런 거에 집중해.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진행될 때가 많겠죠. 그래서 주로 때문에 화제가 전환돼요. 그러니까 이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fairness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but the expressive prevention of taxation 조세, 과세의 표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과세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는 fairness를 뛰어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 거기에는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 판단이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정의가 아니라 과세에서 즉 조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을 넘어 네, 버리고 오세요. 과세에서 공정을 넘어 도덕적 판단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하지? 한자로 하도록 해주는 거.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하라고 하거나 이건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이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자들 아니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직장인들 세금 스트레스 받잖아. 너네가 이제 나중에 세금을 내보면 알겠지만 정말 내기 싫 이런 말은 좀 그런
좀 내기 싫을 거예요. 아깝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인간이 드는 생각은 뭐야? 세금을 어떻게 하면 깎을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는 뭐예요? 기부죠. 그래서 기부하면 세금 깎아줍니다. 남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면 세금을 깎아줘요. 그래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억제하는 건 이제 막 나쁜 거. 여기서 지금 얘기하잖아. 담배 얼마인지 아시는 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세요? 함정이 그냥 대차게 낚이네. 어떻게 알았지? 계산할 때 심심해서 봐요. 계산할 때 심심해서 된다고? 많이 심심하구나 시원이. 숙제를 좀 많이 내줘야겠네. 심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explicit 되게 노골적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를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담배요 4,500원에 거의 아마 80%가 세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회사 KTNG나 이런 회사가 4,500원에서 가져가는 돈이 500원에서 700원? 막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가 싹 다 세금입니다. 담배만 그런 게 아니라 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흥, 특히 뭐 카지노 이런 거 있죠. 그런 데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죠. 그래서 tax, tobacco, alcohol, 그래서 이런 것들은 sin tax, 그래서 뭔가 죄악시되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텍스는 가령 뭔가 사회의 disapproval, 반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함으로써 그걸 하는 비용을 올림으로써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빠이 부과하면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roposal to tax sugar,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 비만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저기 뭐야 지금 코카콜라 제로가 대세잖아. 그러니까 코카콜라 제로는 세금 한 캔당 20원, 코카콜라는 한 캔당 100원. 이래버리면 사람들 다 제로만 먹으려고 하겠지, 그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차 사면 환경 부담금 막 이런 거 내거든요. 차를 사면. 그러니까 결국 기준을 바꾸고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억제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정 행동에 비용을 올려서 특정 행동의 비용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인상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특정 행동의 비용을 올려서 그 행동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조세는, 과세는 기준을 바꾸고 기준을 정하고라고 하거든요. 정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질문이 여기에 메시지 1이 있고요. 여기 메시지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에 메시지 2개예요. 그래서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추가 정보 보면요. 근데 모든 세금이 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다른 놈도 있다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월급 받으면 소득세 내잖아요. 소득세가 일하지 마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걸
억제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뭔가 물건 사면 너네도 세금 내잖아.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다양한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과세의 기준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 판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사례를 준 건 소득세, 부가세는 그저 뭐다? 국가 재정 충당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끝. 이 지문에서 세부적으로 파면 메시지가 두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과세의 기준은 다양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것만 있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도덕적인 게 주를 이루기는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도 하고 특정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 게 조세제도의 도덕적인 특성,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쉬운데 보내기 좋아요. 7번 문장 흐름 뒤집히죠. 그것도 근데 밑에 배치되지. 그러니까 요거 문장 삽입 문제 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출제되면 개꿀이긴 합니다. 쉽죠. 그래서 이 지문이 원래 순서별로 나온 거예요. 순서가 다 잘리죠. 그래서 순서와 관련된 건 문장 삽입 그나마 좀 출제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너무 쉬워서 오히려 없을 줄 없고요. 그러면 딱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가 가장 유력합니까? 어휘 문제가 가장 유력하죠. 중심 내용으로 못 내요. 왜냐면 추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 위주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 되신 분 앞에 7쪽 하나 지운다. 조세제도의 기준은 도덕적 판단이 주요한 기준이다. 자, 주요한이라는 건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축적 의미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제도의 기준은 도덕적 판단이 주요한 기준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어휘랑 삽입 정도만 공부하세요. 다 된 사람은 14쪽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 넘어 산입니다. 심지어 11번 지문은요 작년 수능이에요. 근데 그래도 한 13번 정도 지나면 좀 쉬워지니까 아니다 그냥 요거 11번 지나면 또 다시 쉬워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러니까 90, 11은요 조금 육중해요. 무게감이. 니네가 지금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또 공부 좀 딥하게 하셔야 돼요. 자, 지원님 패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저희가 말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말이 안 나와요?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나왔다. 뭐라고? 아니에요. 말이 나왔다는. 소양이 패션이 뭐라고 생각해요?
은서한테는 패션이 어떤 의미예요? 너한테는 패션이 어떤 의미야? 그러게요. 시연이는요? 시연이는 못하면 너한테 무슨 의미야? 뭐라고? 나를 드러낸다. 너네 홍대 자주 가? 홍대 자주 안 가요? 가보기는 하죠. 홍대 가면 그 특유의 옷 스타일 느껴지지. 그러니까 홍대 갔을 때 아니면 뭐 종로상가 갔을 때 너네가 딱 사람들 이렇게 붐비는 거 생각하면 좀 그 그림이 좀 다르잖아. 홍대는 홍대만의 분위기, 종로상가는 종로상가만의 분위기, 강남은 강남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입는 옷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람마다 뿜어져 나오는 개성이 다 각기 다르고, 그 개성을 옷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 내용이에요. 저에게 이것도 패션 얘기인데, 자 일단 요거는 단어로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 좀 반반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 지문 편집하느라 더럽게 오래 걸렸거든. 특히 어휘를 잡으라면 좀 잘 잡겠는데 너무 괴랄해지더라고. 그런데 또 그러자니 좀 힘을 빼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난 후자를 선택한 거긴 한데, 왜냐면 어휘를 내자니 좀 애매해요. 이거 빈칸치용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돼가지고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지금 단어는 일단 P3쪽으로 중요한 단어들만 골라서 좀 잡으면요,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A2랑 A4, A5예요. A2 present 표현하다라는 뜻이죠. express, demonstrate, reveal, signify 이런 단어들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옷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2가 제일 중요하고요. A1의 매력적인은 일단 사실 P3적인 단어예요. 매력적인은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서 좀 잡았고요. A3 contain 포함하다니까 이제 포함하다, 특히 embody 꼭 기억해두세요. embody 같은 경우 이 지문에서 표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mbody는 구현하다, 표현하다라는 뜻으로 present랑 어쩌면 유의어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mbody는 A3에서 꼭 외워주시고요. A4의 convey에 impart 내가 유의어 이거 1편에서 잡아드렸었어요. 그래서 impart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또 넣었고요. strengthen 강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해서 또 다른 추가 정보가 나오길래 그래서 A5도 잡아드렸는데,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A2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 제가 문법 상이라고 해놨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법으로 출제됐어요. 문법으로 출제된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문법으로 어렵게 한번 또 내볼까라고 한다면 무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법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for individuals to restage. restage는 무대를 다시 꾸미다니까 자기 스스로를 다시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시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서 to 부정사는 opportunities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이 to 부정사는 앞에 for individuals를 수반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제안한다. 새로운 기회를. 이 기회는 개인이 restage, 자신을 다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B2 여기 콤마하고 분사구문 나왔죠? 그래서 콤마가 뒤에 나왔으니까 좀 결과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 most common explanation offered by my informants가 동사구죠.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explanation이 주어고요. 무려 여기까지가 다 수식어고 주어가 동사가 여기 뒤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보어자리니까 that은 접속사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2 이거 단어장에 내가 안 썼나? S2 무슨 뜻?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치사구예요. 그래서 전치사구가 지금 부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왜 패션이 매우 매력적인가에 관해서 내 정보원이 제공한 가장 흔한 설명을 드리면 뭐냐? 그게 It constitutes a kind of theatrical costume.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니네 중간고사 끝나고 같이 풀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문법 문제였어. 댄셀스. 이거 작년 수능 때 댄셀스가 답이었어요.
자, clothes are part of how. 자, how니까 의문사잖아. 자, 절이 나올 거냐 의문사니까. 의문사 나오고 이 의문사절의 주어 people이 present 표현한다. 뭐를?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어랑 여기 의문사절에 있는 주어랑 다르죠? 그래서 이거 볼 줄 아냐가 이번에 수능 문제였었어요. 요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themselves 목적어가 people이랑 같죠. 그래서 themselves라고 해야 됩니다. 제기대명사는 주어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같죠. 자, 그래서 fashion contains 담는다. 그래서 콤마하고 끈기적 가능하게 한다. 분사 구문이네. 자, 얘도 뒤에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앞에 contain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가능하게 한대요. 개인이 뭐 하는 걸? recreate 재현하는 걸. 자, 그러면은 가능하게 해야 recreate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투부정사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를 재현하냐면요, 어떤 meanings 의미를 재현하는데 그게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s of clothing 라고 되어서 앞에 있는 meanings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죠. 얘랑 같은 의미죠. The clothes can be inexpensively purchased while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은요,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주어랑 동사가 생략된 거잖아요. 얘는 무조건 능동 아니면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메이킹이 맞아 메이드가 맞아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건 메이킹이 맞죠. 왜냐면 메이크는 당연히 타동사인데 뒤에 뭐 있어요? 목적어 있잖아요. 그럼 능동이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사실 접속사 문제는. 그래서 while 뒤에는 메이드가 나오면 안 되고 메이킹이 나와야 돼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입니다. 그리고 가목적어고 식목적어죠. 그래서 가목적어, 식목적어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to convey 전달하는 거야. 배우셨었고요. 어쩌고 저쩌고를. 자, 이 마지막 또 분사구문 나왔죠. 콤마하고. 자, 분사구문 또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open up 열어 제꼈다. 행동을 위한 인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 되게 중요한데요. 문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임박한 시험 당일이나 시험 전날에 한번 마지막으로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문법은요. 학교에서도 문법 위주로 수업했습니까? 그래요? 이게 문법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정말고 교사라면 내용 묻는 문제로 뒤통수 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먼저 공부하세요. 그래서 문법과 관련된 다 문장도 다 잡아놨는데요. 투부정사 지금 여기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들어갔으니까 그거랑 분사구문 영작하는 거,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가목적어 영작하는 거, 요 정도 잡았는데 이거 그냥 문장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정도만 보세요. 어차피 영작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역설적으로 문법 문제를 골랐다는 건 문법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욕구도 있으셨겠지만 내용을 묻는 문제로 뒤통수 치고 싶다라는 생각도 혹시 같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펴볼게요. 자, 트렌드 유행이라는 뜻이죠. 유행은 지속적으로 제안한대요. 새로운 기회를. 근데 그 새로운 기회가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자기에 대해서 다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어떤 경우를 제공한다? 변화를 위한 경우를 제공한대. 가능성을 제공한대. 그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옷들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딱 나오면 와, 얘 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도입은요, 유행은 자신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어떤 빨간색도 쓰지 않았다는 거요. 안 중요하다는 거죠. 구체화를 통해서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to understand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 power and freedom. 자, 어떻게 유행이 궁극적으로 한 사람에게 힘과 자유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사람은 반드시 처음에 의논해야 된다. Fashion's importance as a basis for change. 유행을 갖고 너가 변화하고 싶어? 너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익히고 싶니? 그러면은 패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트렌드가 아니라 패션이에요. 자, 패션의 이해를 통해 패션의 이해를 통해 유행으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유행이라는 큰 키워드에서 패션이라는 세부적인 키워드로 구체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3, 4번에 이제 핵심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는 거야. 패션 얘기할 거야 이제. 자, 3번부터 볼게요. The most common explanation offered by my informants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자, 패션은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요. 이것이죠. 패션이 constitutes 구성한대요. A kind of theatrical costumery.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theatrical 뭐라고 했어요? 연극. 알겠지? theater가 연극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잘 봐. 패션은 연극적인 의상의 종류를 구성한다. 어때요? 추상적 서술이죠. 딱 봐도 뭐 내겠습니까? 이거 의미 물어보겠죠? 의미 추론 문제 출제 유형.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연극적 의상을 구성한다는 말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4번에서 구체화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selves. 옷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지의 한 부분이래요. 누구한테? To the world.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fashion은 locates them. 그들을 in the present. 현재 상태에 위치시킨대. 뭐에 상대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패션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사람을 현재 위치시킨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요즘 또 남자애들 카고 바지 유행한다며 20, 30대에서 뭐 그렇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 30대들 카고 바지 근데 그 카고 바지가 문제는 한 유행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었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옷 입고 오면 뭐라고 할 거야? 저는 2000년대 유행했던 옷들 공감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로 오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어? 옛날 사람으로 이해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패션의 역사는 어떠한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라는 말이 뭐냐면 트렌드야, 트렌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사람을 위치시킨다는 뜻이야. 패션이. 패션은 연극적 의상을 구성한다. 자, 추상적 서술이에요. 자, 구체화 시켜야겠죠? 그 말은 뭐냐면 유행의 트렌드에 맞춰 한 개인의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극적 부상이 뭐냐, 연극적 의상이 뭐예요? 라고 하면 유행의 흐름에 맞춰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자, 5, 6번 As a form of expression, 그래서 표현의 측면으로, 표현의 형태로 패션은 담는다 a host of ambiguities, enabling individuals to recreate the meanings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s of clothing. 패션은 포함하는데요, a host of 여러 가지의 애매모호함, 모호성을 담아서 그래서 한 개인이 뭐 할 수 있대? 자신의 의미를 재창조,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대요. 옷과 결부지어서. 자. 그 패션은 가장 자기 표현하는데 저렴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추가 정보 저 전략 바꿀게요.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죄송한데 5번, 6번, 7번으로 나눠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특성 1, 특성 2, 특성 3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 왜냐면 추가 정보라고 하면 얘네가 지금 잘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5번의 특성으로 보면요, 패션은 다양한 모호성을 지닌다. 이게 뭔 말일까? 다양한 모호성이란 말이야. 다양한 모호성이라는 게 뭐야? 정해진 게 없다는 뜻이야. 패션에 정답이 있어요? 아니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워스트 드레서라고 얘기해도 난 이게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개성 있고 그게 더 멋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패션은 다양한 모호성을 지닌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의미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 패션은 가장 쉬운 자기 표현적 방식이라는 거죠. 패션은 가장 쉬운 자기 표현의 수단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으면 명품 도배하면 돼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으면 그것도 명품 도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옷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죠. 이건 자신의 이렇게 할까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불표현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패션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에이전시는요, 행동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추진력. 그래서 패션은 또한 마지막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 추진력을 올려줄 수 있다. 근데 응? 이거는 네.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포인트 아니에요? 잠깐만. 6번이요? 이거요? 뭐라고? 사실이 아니어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부자인 척할 수 있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지적 능력이 있는 척할 수 있고. 아 그렇게 볼 수도 아 그렇죠. 여기 사실이 아 그렇지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잠깐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함을 좀 더 광범위하게 포함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신을 표현하거나 꾸며낼 수 있다. 새로운 자아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자아를 창조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지현이가 보강 질문 안 했으면 놓쳤을 뻔했네요. 꾸며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함정일 수 있겠다. 내일 문제 물어봐서 조심하셔야겠어요. 다 정리하셨으면 13으로 오세요. 인사 오래 기다렸지? 이제 다 끝나면 앞으로 오세요. 자, 13초 보세요. 패션은 유행에 맞춰 자신을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요 다 나올 것 같아요. 내의 의미, 어법이, 그 다음에 내용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 바삭하게 다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일반어 중심으로 다 기억하시고 어법 혹시 보니까 확인하시고 학교 선생님이 어법 위주로 가르치셨으니까 그래서 아까 잡아줄 때 의미 부분이랑 대의, 중심 내용 앞에 지문 주제 써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우시면 되고 이거 다 공부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순서로 도낼 수 있냐? 순서도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순서도 잡아주세요. 그렇죠? 내일 대비해서 진도를 조금이라도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2번 질문은 논리 독해 전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12번 질문은요 내용 쉬워요. 자, 20쪽으로 오세요. 다 하셨으면 12번 질문은 내용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내용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은 쉬운데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 지문의 맥락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내용 문제가 좀 출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곱창 좋아합니까? 네? 곱창, 대창. 아, 좋아해? 시현이 곱창, 대창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왜? 느끼해서? 식감 이상해. 소영이는? 안 먹어봤다고? 수능 끝나면 소주에 가서 사드릴게요. 한 잔 하실 거예요. 어쨌든 곱창 같은 경우, 대창 같은 경우 솔직히 좀 격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음식이죠. 특히 대창. 대창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맛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름기가 너무 심해서 그거 자주 먹으면 일단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왜 우린 자꾸 거기에 끌릴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걸 자꾸 받아 섭취할까? 가 핵심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맨 뒤가 제일 중요하거든. 오히려 그게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대창을 처묵처묵 하는 게 우리 몸을
자기가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다? 현대 사회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생체적인 진화 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genetically programmed,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다는 말은 선천적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intrinsic, inherent, natural, heredity, 거기 특히 hereditary지. 20쪽에 A1의 가운데 hereditary, 저기 유전적이냐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적합합니다. genetically programmed랑 다 본능적으로, 내재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A2는 쉽죠? scarce, 부족하다는 건데 아마 insufficient person 다 알 거고요. 혹시 몰라서 plentiful까지 잡아놨어요. limited와 관련된 단어 다 외우세요. 요거는 다른 지문에서도 통용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A4예요. ingrained, 깊게 새겨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1이랑 똑같아 얘들아. A1이랑 A4랑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deep rooted, entrenched, established, deep seated, settled, firm 다 굳게 자리 잡은이라는 뜻이에요.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A4고요. 자, 문법 좀 볼게요. 문법은 cause, 유발을 시켜야 목적어가 to release를 할 거 아니에요. 선후관계 명확하죠. cause 뒤에는 to 부정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B2는 삽입구라 돼 있죠? 자, 보시면 fatty foods cause brain release oxytocin, a powerful hormone with a calming and distress, a relaxing influenc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삽입구고요. 근데 또 삽입구 또 있어요. 뭐뭐라고 얘기가 된다. 뭐뭐라 일컫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를 통해서 하나의 삽입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는 여기 있어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A3 say니까 목적어 자리죠. 끝. 문법은 이게 답니다. 그리고 22쪽으로 넘어오시면요. 더비 부분 모르시는 분 여기 없잖아요. 플러스 B였고요. 그래서 food along with salt, carbs, and fat was hard to get. 자, carb는 탄수화물, carbonate의 줄임말이고요. The more you got, 너가 더 많이 얻었을수록 the better, 더 좋다. 더비더비는 다 아실 거죠? 상관관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여겼으니까 그게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논리 연구는 내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시은이, 지연이, 그리고 이강이 듣고 있을 지우 쳐서 내일 5시까지 내려요. 아시겠죠? 소영이는 월요일에 몇 시까지 올 거예요? 6시 반? 그러면 밥 좀 충분히 먹고 와. 밥 좀 먹고 오세요. 배고프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되도록 16번까지 무조건 끝내는 쪽으로 전략 잡겠습니다. 아시겠죠? 진도 좀 빨리 뺄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정갈분은 나머지 준비하세요. 민서는 지금 좀